미궁 블루베리 발효 식초하고 발사믹 식초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산 포도와 100%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자연 발효로 직접 빚어낸 제품입니다. 화학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았고요. 과실과 시간만으로 완성을 해서 과실 본연의 깊고 풍부한 천연 풍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과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를 부드럽게 해주고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별히 좋습니다. 포도 유래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노화 예방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해서 심혈관 건강 관리에도 좋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주고 눈 건강 증진과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드셔도 좋고 여러 요리에다가 소스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꼭 한번 이용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홍유진 교수님이 준비한 네. 범죄 심리 분석. 네. 아, 이거 이 사건 알죠? 이거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예, 진짜. 이거는 홍 박사님이 이거 미리 지금 해버려 가지고 이걸 대한민국 살인 사건 아, 진짜요? 아니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거기서도 안 한 거예요. 아. 국내 살인 사건 분석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건. 아, 진짜. 이거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필리핀계 사탕수수밭 사건이 나갔기 때문에 좀 천천히. 요거는 약간 딜레이 시켜놓고 있었어요. 천천히 해주려고. 들치기 당한 느낌이네. 아, 그런데 또 우리 홍 박사님은 어디까지나 이제 분석, 범죄 분석 아니면 맞아요. 뭐 더 나아가서는 법리 분석까지 예. 저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저는 사건 이제 그 어떤 흐름, 팩트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뭐 나중에 별도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럴 것 우리 같아요. 구독자님들도 뭐 제 것과 홍 교수님께 이 겹친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보시는 안목이 다르니까. 맞아, 각도가. 관점이 달라서. 응. 네, 관점이 달라서. 여기 보니까 필리핀 사건이에요. 예, 필리핀에서 맞아요. 일어난 사건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 막 나올 거야. 전문 용어 나와요. 맞아. 뭐 국외범 나오고 예. 막 그럴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설명해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법률 지식도 우리 프로 우리 채널만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상당 부분 기초에 접근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정말. 법리적인 거. 네. 괜찮은 방송이에요. 가주시죠. 예. 네, 한번 볼까요? 네. 이거 2007년도였어요. 2007 2007년도 이제 3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충격적인 신고가 들어오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신고는 우리나라 안팎으로 들어오죠.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한국에도 들어오고. 네, 해외 필리핀에서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신고가 들어왔느냐라고 봤더니 우리 형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형이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 1,000,000원을. 형이 전화해가지고 동생이 나한테 한국에 있는 나한테 돈 네. 보내라고 1,000,000원. 예, 예.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형 계좌가 아니다. 돈 받는 게 예. 입금하라는 계좌가 예. 그래갖고 형이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1,000,000원을 이거 뭐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거 심상치가 않은 것 오케이. 같다. 이제 이상한 깨물이 크구나. 예,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신고자의 형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보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당시에 42세의 김 씨였어요. 김 씨가 이제 실제로 필리핀에서 거의 죽다 살아 돌아온 거예요. 실제로. 오긴 왔어요? 예, 생존을 했어요. 근데 생존에서 돌아온 김 씨는 어깨에 총상을 입어요. 어깨에 총을 두 발이나 맞은 상태예요. 그런데 김 씨가 하는 얘기가 이제 형이 예, 이제 본인이 총 맞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 3월 5일에 낮에 이 친척형, 이게 조 씨예요. 이 친척형이 조 씨, 당시 54세 된 조 씨가 친척형이 일본 오는데 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갔다. 따라갔는데 3명의 남자들한테 감금이 되어서 필리핀에서 그랬다는 거죠? 필리핀이죠. 돈을 뺏기고 총에 맞았다가 나는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형은? 같이 간 형이랑 그 형의 운전수가 이제 필리핀인이었대요. 3명이 갔었던 거니까. 3명이 간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총 맞아서 죽었어요. 오, 이거 엄청난 살인 사건이네. 이게 엄청난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나마 김 씨는 다행히 살아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거고요. 이거를 신고한 거고요. 신고한 거고요. 오, 참. 예. 참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 2007년 3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이 이제 한국인이에요. 다 이제 한국인 조 씨, 54세 된 조 씨가 필리핀에서 이제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 그 청소년 오락기 사업. 아, 청소년 초창기 그거에. 예, 요맘때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 사업가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었냐면 이 평소에 조 씨의 일을 간간히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국인. 뭐 통역 같은 거 도와주고 했다고 통역. 해요. 예. 요게 이제 당시 45살의 유 씨. 그러니까 형의 통역관이고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이제 거기에서 그 뭐 사람은 아마 필리핀에 오래 살은 모양이다. 조금 있고 이제 뭐 영어도 좀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 하니까 이제 통역 같은 일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필리핀 수빅 지역에서 수빅만, 수빅. 수빅 지역에서 중고차를 거기서 사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 팔면 많이 남는다. 아, 이득이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제 조 씨, 이 사업가 조 씨한테 중고차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러 가자. 그러니까 오락기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제 더 남는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자는 거네. 예, 맞아요. 통역이 그거를 이제 많이 남는다고 제안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 조 씨가 요 날에 3월 5일 날에 이제 25만 페소라고 해요. 25만. 예, 요게 이제 하나로 치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필리핀 돈으로는 큰 500이면 돈이죠. 엄청 큰 돈이에요. 25만 페소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유 씨를 만나러 가요. 유 씨가 제안을 했으니까. 걔랑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예, 예. 그래가 또 그래가 가서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통해서. 그렇죠. 이제 근데 어떻게 되는지 파는 다 이제 유 씨가 아니까 제안을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돈 준비해서 너랑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같이 누가 갔냐면 조 씨 그리고 조 씨의 이제 필리핀인 운전사. 저 운전해 주가지고. 운전에 요 사람이 이제 34살이라고 하거든요. 필리핀 운전사가 34살. 그리고 조 씨, 그리고 아까 생존해 갖고 돌아왔다는 그 김씨. 사촌 김 씨. 사촌 동생. 네, 이 이제 미쓰비시 차를 타고 조 씨의 차를 타고 이 필리핀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수빅만 원. 수빅으로 이제 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 유 씨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태우고 가야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한 데가 어디냐면은 앙헬레스 시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주유소에서 낮 1시경에 유 씨를 만나요. 여기서 약속했나 보다. 여기서 만나. 그래. 앙헬레스 갔다 왔지. 앙헬레스 시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주유소에서 낮 1시에 이제 유 씨를 만난단 말이에요. 유 씨를 만났어. 그러면 이제 요때 만나갖고 이제 수빅으로 차를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때 이 유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좀 인생을 방탕하게 살았지 않냐. 근데 유 씨 자신이. 예. 근데 이제 내가 집을 마련을 했다.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나 이제 이렇게 인생 제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통역 시켜줘서 고마웠나 보지.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애랑 내 애랑 안사람이랑 집사람이랑 인사시키고 싶다. 요 바로 근처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네 집까지 하고. 예. 조사장님한테 내가 잘 사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여기서 한 10분이면 가까우니까 10분이면 가자. 되는데 요때 안 보면 언제 보겠냐. 안 갈 수 없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들렸다 가야지.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 뭐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 씨 일행이 이 유 씨의 제안으로 앙헬레스 시에 있는 한 집으로 향해요. 자기 집이라잖아. 거기에 유 씨네 집. 애도 있고 저거 뭐야 와이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갔어. 근데 이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이게 진짜 무슨 영화 같아요, 교수님. 감 잡혀. 그 집안에 2명의 남성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하고 애는 없고. 애초부터 지네 집이 아닌 거야. 맞아요. 요 이렇게 살고 이 집에 남자 2명이 있어요. 이 남자 2명은 누구냐면은 당시 39세인 이가 그리고 당시 41세인 안가. 한국 놈들이네 둘 다. 다 한국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씨 일행들이 게 피해자 일행들이죠. 조 씨 일행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요. 이가가요.
이가가 다짜고짜 그 필리핀 운전사 있죠. 예. 34살짜리. 그 사람한테 총을 빵빵 쏴버려요. 머리랑 목에. 그냥 죽었네. 바로 꼬꾸라져서 그냥 사망. 운전기사는 무슨 죄야 필리핀 운전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더니 이 이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사장이 누구야? 그러니까 김 씨하고 지금 조 씨가 둘밖에 없는 있는데. 거 아니야? 근데 이 유가를 향해서 조사장이 누구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유가가? 예, 유가가 이렇게 조사장이라고? 알려주니까 거기다 대고도 냅다 그냥 빵빵 죽었어요? 죽었어요. 머리랑 목에 맞아가지고 허허 참. 다짜고짜예요 그냥. 왜 죽이는 거야 왜? 도대체. 그러니까 다짜고짜 죽여놓고 두 사람을 죽여놓고 자, 돈 25만 페소. 예. 돈 그리고 차도 뺐고요. 현금을 이제 챙겨요. 그러면 지금 이 사촌형 따라간 김씨 말이야. 생존자 김씨. 혼비백산했겠네. 혼비백산 하잖아요. 갖고 특히 이제 자기 사촌형이 조 씨가 죽어버렸잖아. 딱 죽으니까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막 달아나죠. 본능적으로 뒷문 쪽으로 달아나려고 하니까 총 쏜 건 이가예요. 안가가 있어. 안가가 있었잖아요. 안가가 이 김씨를 탁 잡아채요. 잡아채고 바로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요. 이렇게 들이대고 아우 아저씨 따라온 죄밖에 없네. 아저씨는 근데 저 아저씨, 그러니까 저 아저씨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죽은 조 씨를 이야기하는데 저 아저씨는 유부장이 얘기해갖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그렇고 아저씨는 그냥 따라온 거라 가지고 당신은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게. 단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 살려줄게 말 잘 들으면. 그 조씨 돈은 25만 페소 뺏었으니까 다 뺏은 거고. 예. 이제 김씨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1,000만 1,000만 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 그런 거죠. 이제 감 잡히네. 그래갖고 이제 이 유가랑 안가가 이 이제 피해자 김 씨를 식탁 바닥에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양손 양발을 결박을 하죠. 완전 영화 찍네 이거. 영화 찍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 유가랑 안가 이렇게 총쏜 이가는 중간에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 이 새끼도 공범인 거예요. 공범인 거예요. 셋이 짜고 하는 거야. 안가 이가 유가가. 예, 맞아요. 그래갖고 이 유가랑 안가가 이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은 구덩이 파는 거야. 이거 번갈아 가면서 그 시신 두고 묻으려고. 시신 묻으려고 그 집 앞마당에요. 그 집 앞마당에 땅 파요. 구덩이 막 파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러던 와중에 이제 유가가 김씨 머리에 총을 딱 겨누고 이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총 쏜 이가가 당신 돈 안 내놓으면은 살아서 못 가. 봤지? 내가 빵빵 사람 싸 죽이는 거 봤지? 그래 1,000만 원 내놔. 그래갖고 지금 1,000만 원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여기저기 전화 안 돼. 한 번만에 1,000만 원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곳을 찝어. 거기에다 전화를 해. 딱 한 번만 해갖고 1,000만 원 바로 보내줄 수 있는데. 머리 굴리지 말라 이거지. 예, 당신 허튼 수작하면 죽어. 밖에 땅 파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 걸은 거. 그러니까 동생한테 덜덜덜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요때 그래도 죽일 텐데. 그러니까요. 요때 그 돈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계좌로 받았냐면은 안가 있잖아요. 안가의 매제. 매제. 글로 보내게 한 거야. 그게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하는데 매제 계좌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돈을 보내게 해요. 그럼 교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동생이 바로 딱 보내거든요. 돈. 그럼 바로 죽이지. 입금 확인 딱 되잖아요. 바로 아니나 다를까 이가가 이 유가랑 안가한테 처리해. 돈 왔으니까. 처리해. 저 사람 처리해. 입금 됐네. 저것도 죽여. 예, 이렇게 이제 된 거네. 이렇게 해서 요때 이 피해자 김 씨가 방 안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안가가요. 안가가 총을 쐈어. 요때는. 근데 왜 살았냐 하면은 이가는 두 사람 죽일 때 머리랑 목에다 목을 빵빵 쐈잖아. 쐈단 말이에요. 근데 안가는 어깨에다 싼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래서 아까 어깨에 총 맞고 왔다고. 어깨에 총 이제 맞고 그래도 꼬꾸라졌을 텐데. 그래도 꼬꾸라지죠. 그냥 떨어질 텐데. 그럼요. 피가 막 나고. 그래서 이놈들이요. 이 유가라 안가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 김 씨가 사망한 줄 알고 이 김 씨를 묻어야지 그럼 또. 먼저 구덩이로 옮기는 거예요. 먼저 그 파놓은 구덩이 있잖아요.
근데 요때 이 피해자 김 씨가 기지를 발휘를 해갖고 깨어났대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깜짝 놀라서 살짝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옮길 때는 깨어났는데 죽은 척해야지. 죽은 척을 했대요. 모르는 척을 다시 죽은 또 쏠 척. 텐데. 그럼요. 산 척하면 그래갖고 죽은 척을 하고 이렇게 구덩이에 이제 탁 던져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놈들이 이제 나머지 진짜 사망한 2명 또 끌고 나와야지. 끌고 나와서 같이 나온다고 매장하려고 그러는 거 같이. 다 해갖고 매장하려고. 개구를 같이 집어넣으려고. 예, 예. 그래갖고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때다 하고서 결박 냈다죠. 풀고 냈다. 그래서 아유 천운이네 이 사람. 천운인 거예요, 진짜. 그렇지 그래도 도망가서 살았네.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진짜 요단강 건너갔다 왔네. 예, 총 맞고 사촌형 따라갔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총 맞고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영화야 영화. 영화인 거예요, 진짜. 응, 영화인 거예요. 범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검거했냔 말이에요. 그 이게 2007년도 사건인데 우리 한국에다가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 범인 놈들은 다 어디 있어요? 외국에 외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 이거? 곧바로 검거가 안 돼요. 그거 어떡하지? 시간이 좀 꽤 지연이 돼요. 그래갖고 일단 가장 먼저 잡힌 건 안가예요. 안 가. 안가. 총쏜 놈 아니야? 그죠. 이 김씨 어깨에 총 쏜 어깨에 놈이죠. 총 쏜 놈 아니야? 어깨에 총 쏜 놈. 얘 왜 잡혔냐면 이게 이제 그 피해자 김 씨가 이제 도망가고 나니까 이놈들이 큰일 났잖아요. 지들도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막 튀었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그렇게 했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진 거예요. 필리핀에서 먹고 살 길이 먹고 살 없었구나.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얘가 2007년 7월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해에 지가 한국에 들어와요. 여기서 바로 잡혔구나. 바로 잡혔죠. 수배해 놓고 있을 테니까. 그럼요. 바로 잡혔죠. 그래서 바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08년이요. 2008년도에 이 생존한 그러면 김 씨 관련된 혐의는 강도 살인 미수잖아요. 그렇지. 얘가 총을 쏜 거는 이 김씨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이가가 2사람 죽인 거. 죽인 거고 그럼 그 얘는 살인 미수죄네. 살인 미수죠. 돈 뺏기 위해서 한 거니까 강도 살인 미수. 응. 요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받아요. 안 가는. 안가가 먼저 2008년도에. 자, 그러면 이제 이가랑 유가는 아직 못 잡은 못 잡았지.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거 아니야. 예, 행방이 묘연하다가 그 다음 잡힌 거는 이가예요. 이가. 그 저 2사람 죽인 놈. 죽인 이가. 너는 어떻게 잡혔어? 요때가 이제 3년 지나가 사건으로부터 3년 지난 이제 2010년 1월이었어요. 이 이가가 이가 사실 이 어떤 놈이냐면은 얘가 애초에 왜 필리핀에 갔냐면요, 교수님. 2005년도 초에 우리 한국에서 강간치상 이 새끼 범법자들이 저질러요. 그래갖고 이제 수사 받으니까 튄 거예요. 그런 새끼들 필리핀으로. 많아. 그해 6월에. 그리고 나서 필리핀 가고 카지노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잡혔냐면은 이 사건 조씨 일행들 사건 내놓고 도피하면서도 그 와중에 교민들 상대로 계속 범죄 저지르다가 새끼. 다른 사건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인터폴 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그럼 바로. 필리핀 경찰이 바로 알지. 맞아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 경찰한테 체포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폴 돼 있어. 돼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로 보냈구나. 던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2010년 1월 12일에 강제 추방 형태로 이제 던져가지고. 그래 이가 새끼도 잡혀왔네. 네. 이 새끼는 강도살인이지. 그렇죠. 실제로 죽였잖아요, 2사람. 강도살인이잖아. 그래갖고 얘는 2010년도에 무기징역 선고 받아요. 아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있네. 필리핀 운전기사도 죽었는데 그렇죠. 근데 필리핀에서 자기들이 안 하고 이걸 던져줬네 우리한테. 그렇죠. 그거는 다행이네. 좀 특이해요. 특이하네. 아 근데 공범한 놈이 여기에 미리 잡혀서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안가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연루된 안가가 여기서 지금 이미 7년을 받았잖아. 예. 동일 사건이잖아. 맞아요. 이 먼저 잡아서 처리하니까 필리핀에서도 그래, 거기 해라. 운전기사 빼고 요 새끼가 직접 총 쏜 놈이니까 예. 여기로 보낸 것 같아. 해라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늦게 검거된 거는 이제 유가예요. 유가. 얘는 이제 사건 발생 6년이요. 6년. 6년 만인 1년 더 지났네. 2013년 2월 20일에 이제 구속 기소가 되거든요. 얘 사건 나고 나서 이 조씨 사건 나고 나서 수사를 피해서 잠적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뭐 했냐고 했더니 잡힐 때쯤에 봤더니 주점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필리핀에서. 그러다가 얘가 뭘로 잡혔냐면 필리핀에서 먼저 잡혔죠, 당연히. 당연히 그랬겠지. 2012년 7월에 불법 체류로 걸린 거예요. 이 새끼가 수배돼 있으니까
뭘 할 수가 갱신 못하고 그래서 불법 체류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 체류 관련돼 가지고 현지에서 재판 마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던진 거죠. 한국으로. 예, 우리나라가 빨리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어차피 다 여기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2013년 1월에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요때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재판은 이 육아 관련된 재판이죠. 예. 육아 거네. 근데 이제 요때 뭐를 했냐면은 그 왜 2007년도에 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잡힌 안가 있죠. 안가가 이 범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게 이제 육아 조사하면서 좀 드러나가지고 추가 기소가 돼요. 안가랑 육아가 같이 총 쏴서 두 사람 죽인 이가는 무기징역 그냥 받고 있고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육아 안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얘네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죄명이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필리핀인도 다 죽고 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랬나 했죠. 맞아요. 죄명이 총 4가지였어요. 조 씨에 대한 강도살인. 그렇지. 그죠? 운전수도 죽였다. 운전수는 그냥 살인. 뭐 돈 빼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인. 그리고 생존한 김 씨에 대해서는 강도살인 미수. 그다음에 조 씨랑 운전사는 사체 유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기는 못했죠. 왜냐하면 김 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래서 사체 유기 미수. 이렇게 이제 4가지 죄명으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놈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육아 안가가. 조 씨랑 그 필리핀 운전사 죽인 사람은 그리고 돈 뺏어 간 사람은 이가다. 그렇지. 이가가 속인 수사 때문에. 이가가 혼자. 공무원 했다는 거네. 응, 혼자 한 거고. 지 맘대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 두 사람 죽인 거 이가가. 우리는 그거 몰라요. 공부한 적 없어요. 그 소리구나. 갑자기 걔가 우발적으로 바바방 쐈어요. 그 소리네. 쏴 죽이고 그랬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공부 안 했다는 거네. 요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떠넘기기 하는 거죠. 이가한테. 아니 그래도 가서 묻어라 뭐 해라 하는 거지. 저 전화 걸어라 뭐 이거 다 총 들고 감시해라 다 지시에 다 따랐잖아 이가. 그거는 무서워서 그랬대. 무서워서? 이가가 무서워서 눈앞에서 사람을 갑자기 얘가 막 죽이고 이러는 걸 보니까 얘가 다 지시했고 우리한테. 그걸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시켜서 할 수 없겠다? 네, 그랬대요. 이 새끼들 핑계는 잘 되네. 네, 이제 빠져나가려고 요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요거를 이제 깨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심에서는요. 육아 안가 모두 다 아니? 너네 공범 맞아.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1심에서요. 자, 일단 왜냐면 1심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김 씨. 살아있는 사람. 김 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렇지. 뭐 자기 피해 당한 거 낱낱이 얘기했겠지. 아까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이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제 그 파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있다 이거지 그 진술이. 네, 심지어 이제 얘네가 지금 뜨문뜨문 잡혔잖아요. 6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지. 하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 재판 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딴 놈 잡혔을 때 또 나와서 진술할 때도 또 똑같이 해. 그러니까 진실 얘기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요렇게 봤고 반면에 이 범인 놈들 육아 안가는 지네가 사전에 범행 지금 모의 안 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여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내용 그다음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들을 그 집으로 범행 장소로 데리고 온 경위 목적 그다음에 범행 당시에 자기가 각각 행동했던 행동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 범행 도구가 이 총이 또 2개가 사용돼서 기관총이랑 권총이랑 기관총도 쓰였다 그래요. 요거를 어떻게 지네가 갖고 있게 됐는지 이거 제대로 말 못하지. 이 진술이요 막 계속 오락가락해요. 서로 그렇지. 오락가락 번복이 되고 거짓말이니까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지들 말끼리도 안 맞아. 안 맞지 당연히. 그리고 자기 본인의 진술이 앞뒤가 또 달라. 그래.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쏴 죽였다는 이가 진술이랑도 또 안 맞아.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빙 못하는 거지. 신빙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주된 이유였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고요. 요 내용들을 근거를 보면서 이 사건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먼저 첫 번째 너네 공범 맞아라고 봤던 근거 첫 번째는
일단 육아 네가 유인했잖아. 그렇지 유인해 주셨기고. 적극적으로. 자, 피해자들은 이 육아가 제안을 했잖아요. 이게 또 왜 이제 돈이 또 더 많이 남는다고 했냐면 중고차가 이게 그냥 일반 차가 아니고 도박장에서 매물로 나온 차라서 저렴하게 엄청 싸다 이거지. 다 이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쨌든 수빅으로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수빅 가는 길에 굳이 그 중간에 앙헬레스에 빠져가지고 지네 집으로 갈 이유가 뭐? 그 집으로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집도 아니잖아, 집도. 집도 아니죠. 이 요놈들이 모여 사는 집들이었거든요. 그 가족도 안 사는 집이잖아요. 그걸로 그 유인해 간 거 아니야? 그거를 적극적으로 육아 네가 했다 이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두 번째 또 육아가 뭐냐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필리핀 운전사는 왜 죽였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운전사가 따라 들어가나요? 이 밖에 사장님의 있지, 밖에 대기하고 있지. 잠깐 들어갔다 온다며 10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 필리핀 운전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끌어들여서 죽였구나. 육아가. 아, 그러면 끌어들인 놈이 또 육아야? 예. 들어와 음료수 한 잔 먹어. 굳이. 그러면서 굳이 끌어들여. 지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오? 맞아요. 그러네. 이게 맨 처음에는 이 저기 밖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있고 그 한국인 조 씨랑 김 씨 형제들만 사촌 형제들만 들어가고 이 사람 밖에 있었는데 육아가 나와가지고 너도 들어가. 이거 들어가자마자 그냥 빵빵 싸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아 이 새끼는 굉장히 가담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안가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 씨 제압했잖아요. 도망가는 거 잡았잖아. 김 씨 제압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딱 머리에 그 심지어 총도 겨누고 그죠? 자, 돈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안가는 돈도 요구를 했죠. 당신은 따라온 죄밖에 없는데 돈만 있으면 살아. 그 한 말한 놈이 안가예요, 이 맞아요. 새끼 공부한 거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계좌도 지 그럼 매제 지 매제 걸로 했고. 예, 알려줬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각각 육아, 안가, 가담이 돼 있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아니 지금 증거들 보면은 너네 범행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게 보여. 그리고 너네 육아, 안가, 너네 둘 모두 물론 총 쏴 죽인 거는 이가가 맞는데 거기 동조한 것도 맞아. 맞아. 이렇게 봤는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가가 운전사랑 조씨 차례대로 빵빵 망설임 없이 총으로 쐈잖아요. 근데요. 이 총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얘네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가가 혼자 갑자기 우발적으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빵빵 죽였다 소리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그럼 빵빵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빵빵 소리가 안 났어요. 왜냐면요, 총에 미리 소음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달았구나. 한 3, 4대. 아예 계획된 거지. 뭐. 그렇죠. 미리 이제 장착이 됐고 여기에 더불어서 집안에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놨어요. 미리. 미리. 맞아요. 그러면 기관총 빠바바방 소리 안 들리게 안 들리게 하려고. 이거는 계획 범죄죠. 이미 범죄 현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건데.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육아 안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매장 하려고 땅 팔 때 지네가 교대로 계속 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땅 파고 한 명은 김씨 감시하고 이거를 육아 안가가 교대로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가담을 한 거죠. 자, 그 이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사실이 있어요, 교수님. 일단 빵빵 두 사람 죽여놓고 김씨 묶어놓고 여기에서 육아랑 안가는 여기를 계속 지켰거든요. 지키면서 땅 파거나 감시하고 이것만 한 거고 교대로. 그때 이가 이 새끼는 이가는 외출을 했었어요, 2번을. 이 새끼 봐. 들락날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가한테 겁먹었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럼 이가 밖에 나갔을 때 유가 안가 도망가야지. 그렇죠. 안 그랬어요. 안 도망갔네? 안 도망갔어요. 그럼 다 공범이지. 공범이죠. 자, 육아 안가가 도망간 시점은 언제? 피해자 김 씨가 도망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다 혼비백산 다 도망가. 진의 이제 그 범행이 발각될 게 생겼으니까 지대가 도망을 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웃긴 거는요 교수님 이 지금 피해자 김 씨가 생존해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튀었잖아요. 각자 튀었다가 다시 만나요. 지네끼리. 아이씨 무서운 놈이 뭐야 만나 안 만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네 지네 말에 따르면 이가가 단독으로 이렇게 빵빵 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물론 경황이었고 무서워갖고 뭐 물어봤다 쳐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났잖아. 그럼 야, 너 때문에 지금 너 갑자기 왜 왜 총을 이랬어? 쏘고 그래? 사람을 왜 죽이고 왜 이러냐고 갑자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이런 방구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짜고 했으니까 그렇지. 짜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동기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일단 이가 같은 경우는 총쏜 이가 같은 경우에는 얘 카지노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가 약간 그 매니저급으로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밑에 이제 딜러나 뭐 이런 사람 직원들 급여 줘야 되죠. 그거 못 줘. 밀렸어. 그리고 얘가 필리핀인이랑 결혼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또 이혼까지 했어. 전처야, 전처. 이가 말이에요. 생활비 지금 이런 거가 마련이 안 돼가지고 궁핍 상태였다라는 거고요. 그지였구만 그지. 그리고 또 웃긴 거는요, 교수님. 유가랑 안가가 각각 이가한테 매여져 있는 상태예요. 뭔가 돈을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거나 약간 뭐 이런 관계였어요. 꼬봉이면 꼬봉. 꼬봉 같은 건 거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아까 아 그래서 부업했구나 이 새끼가. 조씨 통역 이가 밑에 있으면서 조씨 통역일을 하면서 푼돈을 버는 거구만.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짜고 한 거지. 짜고 한 거죠. 예. 이가가 얘기했지. 아우 돈 많던데요. 내가 이거 통역 나한테 맡기는 사람. 응. 하고 이가한테 얘기하니까 이가가 야 우리 작업 한번 하자. 그렇게 된 그 거예요. 네가 끌어들여. 우리 미리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뭐 아주 그냥 시나리오 딱 나오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이 범행 장소로 굳이 올 필요가 없었던 이 피해자들을 그럼 사전 계획에 따라서 유인한 거다. 그럼 총도 다 준비했고. 그렇죠. 기관총, 권총 이거 미리 다 준비한 거다. 그 다음에 유가 안가 지금 유가 안가 저거 재판이니까 너네가 그럼 이가가 사람 죽이고 나서 너네 두 사람이 한 행동들 보면은 지네가 예상도 못하게 이렇게 동료 이가잖아요. 동료의 범행을 목격했다. 그럼 지들도 제정신 아니야 돼. 제정신 아니어죠. 그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이다. 너무 일사불란하게 일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일사불란하다. 아주 체계적으로 딱딱딱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사전에 계획했으니까 그렇지 가능하지. 그렇죠. 네, 맞아요. 요때 그 생존한 피해자 김씨가 1심에 요 재판에 또 증언하거든요. 이렇게 증언을 해요. 저는요 그 당시에 그 범인들이 서로 상의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상의하는 소리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형 총사 죽인 그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잘 모르잖아요. 범인이 누군지, 누가 이름도. 그러니까 그놈이 총을 쏴갖고 두 사람 죽일 때 나머지 범인 두 놈들이 아, 왜 이러냐 말리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그 사람을 죽일 때 나머지 그 두 놈들이 당황하거나 겁먹거나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태연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태연했어요. 사전 계획했으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가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도망가도 되는데 안 도망가.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오히려 나중에 만났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인 거죠.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거는 자기의 주장으로도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유가는 조 씨한테 돈을 좀 뭐 받고 했기도 하고 안가는 이제 그 완전 이가한테 완전 꼬봉꼬봉처럼 이제 일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공모할 정황도 충분하다. 동기 충분하다. 그래서 너네는 우린 몰랐어요. 우리는 공모 안 했어요라는 이 두 놈의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얼마 때렸어? 그래갖고 이제 유가를 더 나쁜 놈으로 봤어요. 제일 나쁜 놈이야 내가 볼 때는. 사람들 끌어들였잖아. 그럼 이 새끼 진짜 제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요, 사실 교수님 이가랑 안가는 이 피해자 조 씨랭을 몰라요. 모르는 사이야. 근데 이 새끼가 얘기해갖고 아는 놈이라고는 유가가 중간에 껴 있는 거지. 이쪽 저쪽 다 아는 그 새끼가 거지. 연결한 거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가도 무기징역. 이 새끼 무기징역 받아야 돼. 공범인 똑같이 공범이니까 총쏜 놈은. 대신 안가는 7년 먼저 받았잖아요. 아 그 새끼 먼저 받았지. 그래서 18년. 자,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 2명을 직접 살해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공범인 이가가 맞다. 그래서 얘네가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공범과 함께 총, 실탄 등 범행 도구 미리 준비했잖냐, 역할 분담했잖냐, 사전에 계획했잖냐, 그리고 실제로 범행할 때 일사불란하게 각자 그렇지. 역할을 했잖냐. 이런 점에서 너네는 똑같이
똑같이 공범이야. 이렇게 본 거고. 자, 총 갖다가 기관총 갖다가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범행 수법 잔인했고 또 안매장 해갖고 범행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너네 아주 재질이 나빠.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 당시 느꼈을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겠냐. 그죠. 한국 사람들이 총에 막 맞아 죽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특히 생존하신 김 씨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얘네가 뭐 그렇다고 합의를 했냐, 피해 회복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잡히고 나니까 서로 떠넘기기 하면서 나쁜 놈들이. 반성 전혀 눈꼽만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극기불량이야. 극기불량, 엄벌에 저거 취해야 된다. 특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아 같은 경우는 네 놈은 총 쏴서 사람한테 총은 안 쐈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해를 네가 직접 입힌 건 아니지만 네가 제일 나빠. 그 사람들 서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딱 그 여기다 끌어들인 게 이제 네 놈이기 때문에 네가 제일 나빠. 이제 이렇게 본 거고 다만 안 가. 는 이제 18년을 주면서 얘가 나쁜 거 다 똑같은 건 맞는데 얘가 이미 7년 받아갖고 살고 있었고 이 형평성 좀 고려해보고 그리고 조금 가담 정도는 이 판을 짠 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거 물론 총을 쏘긴 했지만 김 씨한테 안 사망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경미하긴 해 얘는. 그래서 너는 무기징역까지는 아니고 7년 산 거 감안해갖고 너는 18년 더 살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1심에서 잘 됐네요.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25년인 거 아니에요? 25년. 그렇죠. 얘도 7년 플러스 18년이고. 안 가도 그죠. 맞아요. 근데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당연히 항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2심이 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심에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나와요. 교수님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2심에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뭐냐면 이 육아 말이에요. 무기징역 받은 육아. 제일 나쁜 새끼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네. 네. 외국에서 외국 사람 죽여 굽는데 니네 나라하고 관련 없는데 왜 나를 들어가냐 그 소리야? 응. 나는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을 재판해 니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인의 국외범. 그렇죠. 외국인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행 저지른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국내 재판에 관할 건 문제가 생긴다면 재판권이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재판권이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형법을 적용을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공소기각해야 돼. 공소기각해야 돼. 이제 그런데 이 육아가 나 한국 사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봐야 된단 말이야. 진짜 이 새끼 아니야 한국 사람? 봐야 돼요. 국적. 그러면은 육아 지놈은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96년도에 마샬 군도 공화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마샬 군도. 네. 조그만 섬. 맞아요. 교수님 아시죠? 이 참고로. 호주하고 그 있는데 그. 맞아요. 그 하와이랑 호주 한 중간쯤 되는 조그만한 섬이에요.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나라라고 해요. 이거 미국령인데? 맞아요. 미국령이야. 인구가 한 4만 명 조금 넘어요. 21년도 기준으로. 완전 섬나라예요. 5개의 섬, 29개의 산호초, 1156개의 아주 잔잔한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영토의 97.87%가 물이래요. 그러겠지. 주권 국가 중에서 물이 영토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 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16세 이게 그 섬 조그마한 섬나라니까 늦게 발견돼서 16세기에 16세기에 처음 이 섬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고 나서 이제 지배받죠. 통치받아요. 스페인, 독일, 일본 네, 이제 지배를 거쳐서 1947년도에 들어서 유엔에서 신탁 통치령을 내려가지고 미국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미국령이었다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1983년도에 독립이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198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1979년도에
맞다. 이거 공화국으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화국 설립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공화국에서 자기가 1996년도에 시민권을 취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지.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199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자기가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 국적을 어떻게 처리하냔 말이에요. 국적법을 따져봐야지. 국적법을 봐야 되는데 요때는 구국적법이에요. 96년도니까 여기 보면은 제 12조 제 4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자진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돼 자동으로. 야, 너는 남의 나라로 간 거야? 맞아. 이거지. 그렇죠. 네가 네 좋아갖고 네 맘대로 그 남의 나라 국적 취득했으면은 한국 국적은 너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구국적법은 그랬어. 네, 지금은 양쪽 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육아도 국적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 새끼도 진짜 그때 지가 스스로 그 우리 국적을 버리고 그걸로 갔는지 확인해봐야겠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 아닌 게 맞지 뭐예요. 그럼 맞지. 그 한국 국적이 없으니까. 그거 따져봐야지. 따져봐야 돼. 근데 이제 형사 재판을 할 때 말이에요.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뭐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 국적 아닌 사람은 우리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국적 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검사에게 당연히 있다. 검사한테 있지. 검사에게 있다. 형사 사건의 거증 책임은 무작정 검사한테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육아가 현재까지 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하다. 구국적법에 의거해서. 네,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아니 얘는 얘한테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라는 걸 검사가 이제 입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자세하게 보자면 뭐냐면 사실 이 육아는 잡히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미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 미국령이니까. 예, 미국령이니까. 그래서 요 2심에서 이 국적 문제가 불거지니까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육아의 국적 관련 사항을 조사를 했겠지 검사가. 기재된 건데. 사실 조회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 홍유진 이렇게 인적 사항을 기초로 미국 대사관한테 니네 나라 사람인가 물어봐야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해당 사항이 없대. 그럼 미국 사람 아니야. 아니라는 거를 이제 거봐 그럼 얘는 한국인이지라고 이제 낸 거란 말이에요 검사가 이제 근데 이제 요렇게 냈던 거고요. 일단 그러면 얘가 주장은 미국 국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국적은 일단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마샬 공화국 시민권자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2심에서 뭘 했냐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사실 조회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샬 군도 공화국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민 혹은 미국 내에서의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대. 미국령이니까 이 마샬 제도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조금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절차가 좀 있었나 봐요.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육아가 이 마샬 그 시민권자라고 해서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면 이 육아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는 육아가 마샬 제도의 시민권자가 아니다라고 얘기 못 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이도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닌 건 확실하고. 그렇죠. 확실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샬 군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소리잖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얘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얘 마샬 군도 시민권도 아니야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샬 군도 그에다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교부에다가 이제 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마샬 군도 공화국 그 법원이나 내각을 통해서 이 육아의 영문 이름으로 된
그 신청 기록이 있냐, 시민권자 신청 기록이 거기 있냐. 나오잖아. 거기서 받아줬으면 딱 근거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또 안 나와. 그럼 이 새끼 마샬도 아니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육아가 여권을, 뭐 이 외국 다녔으니까 여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여권은 마샬 걸로 갖고 다녔나? 근데 마샬 여권을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위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검사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쟤 저렇게 갖고 다니는 거 어떻게 하냐, 저 위조일 수도 있다. 마샬에서 진해 국민으로 받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샬 저 여권을 들고 댕겨? 맞아요. 예,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얘가 육아가, 그래서 나 마샬 사람 맞아라고 하면서 낸 자료가 있거든요. 국적 관련 그 서류를 냈는데 얘가 진짜로 이 마샬군도 그 여권으로 98년도 8월 6일에 우리나라 입국을 했다가 98년 9월 22일에 출국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으로 자격으로 우리나라 왔다 갔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위조야 이렇게 위조 하는데, 같은데, 위조.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네. 위조라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다라는 거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법원은 이거 지금 입증 검사 너가 해야 되는데 너가 검찰이 제출한 것만으로는 얘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외국인으로 봐야 돼. 그럼 외국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육아가 외국인이다라고 딱 놓고 그럼 재판권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렇죠. 맞아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연루된 거를 따져봐야 할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역 외에서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단 말이에요. 자, 요거랑 관련돼서는 참고로 그냥 이제 우리 구독자님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해요. 외국인의 국외범. 국외범. 요거는 형법 제5조에 의해서 자, 1호부터 7호 뭐냐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이제 돈 같은 거 큰 죄예요.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요거 이외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 요 형법 5조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란죄, 외환죄는 뭐 외국인이고 나발이고 안 따지고 지금 뭐 열거해준 죄는 큰 죄라. 그거를 저지르면 우리 법으로 뭐 따질 것도 없이 처벌하겠다는 거고 요거 말고는 다른 죄는 안 된다. 못한다, 처벌 못한다. 자, 근데 이제 형법 제 6조에 또 뭐가 있냐면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국민에 대한 국민의 보호주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우리 맞아요. 뭐냐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외국인이 이 국외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우리 법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는 외국에서 외국인 마샬군도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람. 국민 김 씨를 조 씨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피해자잖아. 우리 국민이 피해자니까 아무리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 국민 죽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소리. 맞아요. 이제 다만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안 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사건이 났으면 필리핀 법으로 그게 범죄여야 된다라는. 그렇죠. 예. 거기서 그 나라에서 발생지에서 죄가 안 되는 범죄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제 요게 옛날에 간통죄 관련된 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아. 우리는 간통죄가 있어서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어도 그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략 처벌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 사건별로 보자고, 피해자별로. 일단 살인. 일반 살인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필리핀 운전사. 그렇지. 이거는 뭐예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터는 거예요. 필리핀 운전사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원래 1심에서는 이거 다 퉁쳐가 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재판을. 근데 이제 2심에서 이 국정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꼼꼼하게 본 거야.
살인 일반 살인 그 필리핀 운전사 죽인 거는 이 재판권 없음. 이거는 뭐 죄를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아한테. 자 그리고 웃긴 게요 교수님 사체유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잖아요. 사체유기. 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행위지에서 법률로 죄가 돼야 못하면. 되는데, 근데 이 필리핀에서는 사체유기가 죄가 아니래요. 사체 버리는 거는 사체 유기하는 거는 죄가 안 돼. 된다. 그러면 사체 유기 미수죄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땡땡 친 거예요. 재판 못 해. 자, 그럼 강도살인 말이에요. 조 씨에 대한 거. 사망한 조 씨에 대한 거는 피해자 조 씨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형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살인은 필리핀에서도 범죄가 맞아요. 당연하지. 그리고 요거 소추 또는 형 집행 면제 사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육아가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교수님. 지가 이 조 씨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필리핀 현지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1차. 네, 그래갖고 2009년 12월 10날에 무죄를 받았대. 어떻게 무죄를 받았지? 무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직접 쏜 게 이가가 쏜 거고 유가요는 지는 직접 아니니까. 쏜 게 아니니까 아마 필리핀에서 돈 좀 써가지고 무죄 받았나 봐. 예, 무죄를 받아서 아까 단서 조항 있었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또 우리 재판권 없다 이거였는데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이것 봐야 돼. 그랬더니 이제 우리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무죄 받은 거 우리나라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그 건 가지고는 두 번 다시 논할 수 없어요. 그게 일사부재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아니잖아. 그 나라에서 받았잖아. 맞아요. 일사부재리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적용이 안 돼. 상관없다. 그래서 너 외국에서 무죄 받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지금 형법 7조에 말이에요. 7조에 뭐가 있냐면 그 범죄에 의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경해 줄 수는 있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때. 예. 아, 그래, 너 그 나라에서 한 5년 살고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5년 사는 거 계산해갖고 한 3년 줄게. 좀 그러면서 까줄게. 참작을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 참작을 해줄 수는 있다는 건데 얘가 뭐냐면 지가 여기에서 이제 막 그 재판 받는 동안 구금해가지고 그 2년 이상 구금당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까뱅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 7조에도 그렇게 감경 사유는 맞아라고 했는데 이 2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 감경 사유는 맞는데 이거 감경해주는 건 우리 마음이야. 이거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거 감경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감경해줄 수는 있는데 해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해. 우리는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본 거죠. 이 형법에서 처벌 안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경해야 된다 하는 걸 필수적 감경이라고 감경 사유, 하고요. 감경해줄 수 있다라고 표기된 거는 임의적 감경이에요. 사유. 임의적 감경은 쉽게 얘기해서 판사가 해줘도고만 안 해줘도고만인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말 그대로 판사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국에서 형 받은 거를 까뱅이 해줄 거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임의적 감경 사유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육아 같은 경우 나 2년 동안 그 무죄 판결 받는다고 2년 동안 갇혀 구금되어 있었던 거 까뱅이 해줘야 돼. 이랬더니 내 싫은데 맘이야. 내 맘이야. 이렇게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너 근데 결국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잖아. 무죄 판결 받았다며. 네가 유죄 선고를 받아서 예를 들면 2년을 뭐 살았으면. 2년을 살았으면 내가 참작해주지. 참작해줄 법한데 너 무죄 받았다며. 2년은 그러니까 공짜야 저 새끼는. 맞아요. 그건 참 참작을 해줄 필요가 필요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더 자기 덫에 걸린 거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안 봐줄 거야. 그래서 너 조 씨 죽인 강도살인은 너 우리나라에서 재판 넉넉히 받을 수 있어. 이제 이건 이 새끼 거고. 똥됐네 그거 얘기. 똥된 거예요, 맞아. 그리고 김 씨, 생존한 김 씨는 이제 강도 살인 미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관할 건이 있고 관할 건 우리나라에.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재판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외에 김 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보내게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법 제2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알겠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가 여기에서 있었던 거는 당연하고 행위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나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거다. 그러니까 송금 그 자체가 국내에서 그렇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범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히 강도 살인에서 강도가 맞아요. 돈을 편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편취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디에서 일어났어? 한국에서 일어났잖아. 한국에서 보냈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 씨처럼 똑같이 너 우리나라 국민에서 한국 여기 플러스 이게 돈 보낸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행위지도 여기라는 거예요. 행위지도 이거는 여기야. 그러니까 너는 할 말이 없어 이 자식아. 적본 게 하나도 없네 이 새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씨 조씨 강도살인 미수 이거는 넉넉하게 인정이 하는 거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건만 가지고 이제 따지면 되네. 육아한테는. 요거만 가지고 처벌하면 되지. 맞아요. 되는 것만 갖고. 자, 그러면 이제 2심에서 이 육아랑 안가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라고 항소하면서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일단 둘 다 양형부당 주장했어요. 너무 많다 세다. 검사는 너무 가볍다. 이제 너무 이렇게 세요.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이건 된 거지. 거고 일단 여기에 또 이제 구체적인 다른 주장이 있잖아요. 항소할 만한. 일단 육아 같은 경우는 2심에 들어서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조 씨한테 중고차 얘기해갖고 돈 받으려고 본인이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잖아. 본인이 유인한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고 했던 거. 이걸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요 이 조 씨한테 일해주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받을 돈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 그 오락기 사업에도 뭐 자기가 조금 뭐 투자한 게 있대.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고 교수님 계약서를 쓰게 해가지고 속여서 이 중고차 이게 해서 속여가지고 계약서를 써놓으면은 돈 받을 권리가 자기가 이제 이게 생긴다는 거야. 마치 이게 무슨 그 추심하는 것처럼 추심할 수 있는 서류인 것처럼. 그거를 내가 받으려고 나는 그 계약서만 가짜로 꾸려가지고 이거 갖다가 나중에 그 돈 내놓으시오 이거 하려고 계약서만 쓰려고 간 거래. 거짓말하고 있어. 살해나 강치 목적으로 유인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그 안가랑 이가가 그 내 지인 이 피해자들은 이 육아의 지인이잖아요. 내 지인을 상대로 안가랑 이가가 이렇게 강도 모의한 거지. 둘이 모의한 거지. 나는 공모 안 했다. 여기 이제 그 안가까지 이제 끼워 넣는 거야. 나는 자기만 쏙 빠지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걔네는 둘이 편먹은 거고 나는 이 피해자 일행이랑 아는 사이지. 나는 걔네 둘이 짠 거 짬짬이 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했더니 그냥 단지 돈 받으려고 계약 쓰려고 데려간 것 뿐이야. 예, 맞아요. 거짓말이지 이 새끼. 그리고 내가 실제로 한 일이라고는 이가 무서워서 이가 지시 받아가지고 피해자 김씨 감시하고 그 총맞 김씨가 안가가 김씨 총사 내가 구덩이 옮긴 거밖에 없다. 내가 뭔 짓을 했냐. 내 새끼. 그리고 나 장기간 도주한 것도 아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건데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 아니 헛소리 하지 마. 너 공모했어. 라고 봤는데 근거 첫 번째. 너 일단 금전관계에 원한이 있었네 너. 그래서 동기가 충분하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돼버렸네. 그렇죠. 너 지는 돈 못 받아서 그런 짓 했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는 그래 그럼 너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감정이 있어갖고 죽인 거네. 맞아요. 그래서 살해 동기를 거기서 찾아버렸네. 지 입에서.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지금 그 피해자 조 씨가요, 이 사업하다가 조금 무슨 갈등이 있었나 봐요. 다른 동업자랑.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때 이 육아가 영어가 좀 됐나 봐요. 필리핀 영어 쓰니까 요때 통역을 한 5-6번 해줬대요. 근데 이 돈을 안 줬다는 거야. 통역비 안 줬구나. 예. 그리고 그 오락기 그거 기계 사는 돈, 매입하는 돈도 그 얘가 조금 뭐 이게 부족한 돈들 지가 빌려주기도 했대. 우선 빌려줬는데 또 그것도 안 갚았구나. 그 이제 지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금전 이것도 갈등이 사실인지 있었는 모르죠. 금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전
그 관계를 유가가 이가 안가한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술에 의해도 그래요. 씨, 내가 통역했는데 돈도 안 주고 말이야. 돈도 많은 사람이 저 나쁜 놈의 조사장 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 돈이 궁핍하던 이제 이가가 카지노 해갖고 이가가 그러면 한탕 하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 근거는 이 유가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요. 받을 돈이 있다는 거, 이거는 지 말에 의해도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 뭐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지가 받을 돈 있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주장하는데, 자 그러면 교수님 이게 주된 그 이유인 거잖아요. 자기가 그 잠깐 가자고 속이고 자기가 행동한 게. 근데 수사기관에서 이런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이 재판 2심 재판부에 와갖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연구에서 나온 거지 이제. 예, 그래 놓고 오히려 어떤 진술이 있냐면요. 이거 유가 본인 진술이에요. 제가요 처음에는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요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처음 계획은 필리핀 운전기사랑 그 조 씨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가서 협박해가지고 돈을 뺏는 거였는데 조 씨가요 갑자기 예상에도 없는 김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네, 사촌 동생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고요. 조 씨를 범행 장소로 데려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요 이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지금 조사장이 25만 페소 갖고 왔어. 지금 근데 갑자기 자기 사촌 동생 김 씨 데리고 와가지고 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내가 지금 같이 데리고 간다. 이게 통화도 했다는 거야. 지가 지 진술로 얘기를 해요. 똑 떨어지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근거는 공범인 이가 안가의 진술에 의해서도 유가가 공모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공범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걸로 그렇죠, 봐요. 맞아요. 자, 이가가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자기 재판 받을 때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한 건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셋이 모여서 계속 했대 평소에도. 평소에 그렇게. 유가가 딱 그 조사장을 찍었구만. 예, 3일 전에요. 3일 전에 이걸 정했대. 유가가 조사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럼 뭐 빼박이지 빼박. 그래가지고 판을 짰대요. 유가는 유인하고 이가는 본인이 총을 쏘겠다. 그 다음에 안가는 돈 찾아와라. 이런 걸로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본인 재판에서 얘기를 해요. 빼박이야 빼박 이거. 이거는 이가가 이런 진술은 자기는 이미 형 확정을 받았어. 뭐저 통박 굴릴 필요도 없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무기징역이 확실한 거단 말이에요. 어느 편들 필요도 없는 거죠. 맞아요. 돈 뺏기 위해 갖고 유가가 유부장이 데리고 온 거 맞다 피해자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거고요. 안가도요. 안가. 이건 이제 이가 진술했고 안가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범행 전날에요. 저희 이가한테 피해자 조 씨 일행이 중고차 살려고 돈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들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유가랑 다 같이 얘기가 됐어요. 공모했다 이미. 예. 전날. 예. 그걸 다 불었어 안가가. 예. 그러면서 빼박이지. 그러면서 이 유가랑 이가랑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너 옆에서 잘 거들어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안가 진술이에요. 그리고 유가가 이런 말도 했대요. 범행 당일에 됐을 때 그 운전수를 구태여 당연히 죽였잖아요. 데리고 갈 거잖아. 당연히 데려가는데 이 지금 운전수는 유가가 평소에 봤을 거 아니에요. 조가랑 이렇게 대면을 하니까. 근데 야 그 필리핀 운전사 말이야. 걔 빠끔이야. 여우야. 그래서 걔까지 같이 처리해야 돼. 라고 유가가 얘기했대. 그놈이 얘기했대 앞장에서. 예. 유가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 걔를 제일 먼저 죽여야 돼. 걔가 만약에 놓치면 튀어나가갖고 어디다 막 도움 요청하고 걔 필리핀 애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걔를 1번 타자로 죽여야 돼. 안가나 이가보다는 유가가 그 운전기사를 더 잘 알죠. 안가랑 유가는 모르죠. 아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언을 지가 앞장서서 했구만 유가가. 예. 그래서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 끌어들인 것도 운전사 끌어들인 것도 유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범행을 예상 못한 사람 행태 아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다섯 번째 근거는 유가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들이 이 범행에 휘말릴 그렇지 거기 갈 일이 없었지. 이유가 없었다.
지금 이 피해자들을 아는 사람은 유가밖에 없어요. 맞아요. 범인 이 새끼를 중에서. 기준으로 해서 다 연결된 거요. 예, 맞아요. 그거가 문제였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재판부는 육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안가는 2심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 저도 몰랐는데 이가가요, 갑자기 총을 쐈잖아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한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사람 잡았어요. 덜덜결에. 얼떨결에 그 사람을 잡았고 총 겨눈 것도요. 이가가 갑자기 나한테 총을 쥐어줬어요. 권총을. 그러니까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겨눈 거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난 총도 없었어요. 미리 갖고 있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한 거고 저는요 그 무슨 중고차 매매 서류 그런 거 하려고 그 피해자들이 오는 줄 알았지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뭐가 돼 있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얘 안가 얘기는 그거는 유가하고 이가가 짜고 한 거라 이거야? 맞아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맞아요. 아우 새끼들 하여튼. 예. 그리고 저는요 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제 몫으로 얼마 받기로 얘기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가가요 총 들고 막 흥분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분명히 저 유가도 지금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나 혼자 튀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매제 통장 번호도 줬고. 나는 안 알려주고 싶었는데 우리 매제니까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준 이 새끼 거예요. 제일 먼저 한국에 들어왔잖아. 네, 맞아요. 그 한국에 들어온 것도 나 자수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나름 이 새끼 말도 일리는 있어.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재판부는 아니 네 스스로 사전 모의 인정해 자백했잖아. 이거 뭐냐면 처음 들어와서요. 얘 추쳐줘서. 빨리 잡혔잖아요. 2007년 3월에 사건 났는데 7월에 잡혔잖아요. 피신 조서 말이에요. 피신 조서에서 다 자백을 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일정 다 짜여놨고 이렇게 너 옆에서 거들어라 그래가지고 한몫 떼줄게 돈. 그래서 알았다 얘기했다는 거야. 지 입으로 지가 그게 또 덧치됐구나. 집으로 지가 된 거고 그래 요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육아가 운전기사 빠꿈이니까 걔 먼저 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 그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한 거네. 다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번복한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범인들을 다 찢어놓고 각각 조사받다 보면 이놈이 이놈 진술해갖고 걸려들고 이놈은 또 이놈 진술해서 걸리고 얽히고 설켜갖고 이 새끼들 다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얘가 이렇게 피신 경찰 조사에서는 자백을 해놓고 갑자기 번복하거든요. 이거 뻥이었다. 이거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이가가 그 변호사 선임해주고 나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해서 해유당해서 허위 자백한 거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맞죠,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허위 자백의 내용이 이가가 이미 깊숙이 관여가 됐다라는 건데 이가가 뭘 굳이 뭐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짜가지고 했다고 해. 누가 어떤 짱구가 이렇게 하냐고요. 이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재판부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 자백을 번복한 이유가 안 맞아. 이거는 됐다라는 거고.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게 교수님 말씀하셨죠. 서로가 서로 진술해서 막 이제 엉망진창 된다고. 육아 진술에 의하면은 안가도 미리 갈취하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육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범행 전날에 조씨 일행을 집으로 데리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셋이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조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그날 내일 잡아왔는데 이 조사장이 나 돈 안 주잖아? 그럼 나 그 사람 패서라도 돈 받을 거야. 라고 육아가 얘기를 했더니 안가가 뭘 패? 그런 거는 허벅지라도 몇 대 갈겨놓으면 다 나와. 그리고 이제 육아는 씩씩거리면서 나는 조사장한테 꼭 돈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텐션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안가가 잘해봐. 꼭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새 새끼가 모여가지고 조씨 계속 얘기하면서 조씨 타겟 삼은 거네. 맞아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안가는 이제 범죄 상황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도 확인이 돼요. 뭐예요? 그 김씨 피해자 김씨 생존한 김씨 그렇게 한 거 그리고 말한 거
너 따라온 거밖에 없는데 넌 살려줄 수도 있어 돈만 내면. 그렇게 이 얘기한 거. 이 새끼 나쁜 놈이야 한 거. 맞아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안가가 지 주장은 그건 거잖아요. 이 조 사장 일행들이 피해자 일행들이 뭐 중고자동차 매매 서류하러 오는 줄로만 알았다며 본인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알고 있다가 눈앞에서 사람이 빵빵 그럼. 총 맞아서 죽는데 거기에 태연하게 지가 총 겨누고 돈 내놓으라고 도망가는 얘기하고 사람 잡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송금 받고 그 안 맞죠. 매제 저 계좌 계좌번호 그래? 알려주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다 이제 해가지고 2심 재판부는 그럼 결국 이 얘들아 문제잖아요. 어떻게 됐어? 그 육아 같은 경우는 재판 건이 두 건이 날아갔잖아요. 일반 두건 살인이랑 사체유기 미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똑같이 받아. 너네 둘 다 똑같이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무기징역. 똑같이. 근데 이제 안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 너 가담 정도는 뭐. 가담 정도가 조금 경하니까 조금 까뱅이 해줄게라고 해서 18년이었잖아요. 15년. 이가는 그냥 역시 무기징역. 이가는 아예 그냥 계속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다 기각. 확정. 확정. 그렇죠. 빼박이지. 빼박이죠. 이렇게 처리됐구나. 예. 이 사건은 필리핀 오락기 사업가 살인 사건이라고 맞아요. 알려져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법리가 이제 문제였던 거. 상당히 문제였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거 또 범행 수법 같은 거는 한편에 영화를 영화예요. 찍는 것처럼 잔인한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맞아요. 필리핀 사건 하면 뭐 사탕수수관 사건 뭐 무슨 사건 몇 개가 쭉 있는데 네. 그 중에 이 사건도 하나 들어가요. 예, 맞아요. 필리핀 사건 그 사례 찾아보면 필리핀 오락기 사업가 살인 사건 요것도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들어가거든요. 큰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거 해준 거는 쭉 일련의 어떤 범행 과정도 뭐 내가 볼 때는 낱낱이 얘기가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홍 박사가 해온 거는 법리 분석을 해가지고 왔네. 요거는 그게 쟁점이 좀 됐던 사안이라. 법리 분석이 되면서 요놈들이 서로 떠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의 거짓말을 하고 예. 어떤 심리 상태에서 뭐 맞아요. 요런 것 등등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들었어요.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겠네 이거. 아니. 엄청 꼼꼼하게 찾았네 진짜. 네, 고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